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허진이입니다. 작가라는 게 제가 살면서 진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저 먼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동안 캠페이너 일을 하면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글로 옮기고 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걸로 작가라는 그 세계가 나하고 많이 먼 것은 또 아니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또 물씬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던 그 유년 시절부터 엄마가 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. 어느 북토크에 가게 되면서 들었던 감정인데, 막 자기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쏟아내는 그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, 와, 이렇게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제 비밀에 기대어서 누군가한테 마음껏 의지해보고 저의 삶을 다시 정리해보고 싶고, 그런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책을 읽는 비밀을 가진 많은 분들도 저의 비밀에 기대어서 자신의 비밀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좀 이유가 됐으면 좋겠다, 그런 마음을 좀 책에 담았어요. 캠페이너 일하면서 사실 좀 못다한 말들이 많았거든요.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,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사실 또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왔고,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맥락과 서사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하고, 많이 알아야 사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책을 또 쓰게 된 것 같아요. 표지가 이제 제 어린 시절의 사진으로 하게 되었는데, 저희 딸은 이게 자기인 줄 알더라고요. 소희 사진이다, 소희 책이다 막 이러는데, 엄마야 라고 설명을 해도 엄마가 아기야? 엄마 아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가 아기였던 시절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이한테는 어렵나 봐요. 일단 첫 번째 글은 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. 친부모를 알지 못하니까. 완전히 허구고 상상하면서 쓴 에피소드거든요. 제가 이제 엄마가 돼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친부모는 어땠을까? 내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날 돌봐줬을까?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사랑 많이 못 받았을 것 같고, 태어났을 때 축하 못 받았을 것 같고, 엄마는 나를 보육원에 두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고,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제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.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비참한 기분이 들고, 그래서 좀 그때 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새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에 하나하나 그때 이야기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면서 저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보통의 청춘이라는 게 저는 캠페인 활동하면서도 계속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분명히 다른 유년 시절을 보냈고, 대학교 처음 기숙사 들어갔을 때도 부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과 달리 혼자 짐을 풀었던 나를 생각해보면 난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보통의 청춘이라고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? 라는 거에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좀 차분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. 저희끼리 이제 외출을 하기 전에 서로 이제 옷 매무새를 살펴주면서 지금 나 고아티나? 아니면 이 머리 너무 고아티나지 않아?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끼리 나누고 이제 외출 준비를 했었어요. 그게 결국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봐달라라고 이야기해왔던 거예요.
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의 청춘이다라고 하면은 그 보통이라는 단어 안에 계속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, 어린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나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또 실현하면서 지내고 싶은 또 그 모습이 보통의 청춘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좀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. 처음 재단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떠올라요. 너의 이야기를 해봐. 허진이 어떻게 살았니? 하고 좀 이렇게 저희 인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, 그때 별로 친분이 없던 사이였는데도 막 얘기를 쏟아내었던 기억이 나요. 이게 힘들었고 이래서 외로웠고 이야기를 했었는데, 얘기하고서도 이 이야기는 괜히 했나?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지? 하면서 막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,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저의 당사자 프로젝트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저의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았기 때문에 보육원 강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, 또 투자 설명회를 또 멋지게 할 수 있었고, 그동안은 우울한 이야기들, 제가 좀 마주보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묻어두는 게 맞다, 앞으로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,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묻어두기만 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성장도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첫 번째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어린 시절부터 차근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름방학이 되면은 바닷가로 뛰어갔던 그 경험, 그리고 후원자분이 보내주신 그 초콜릿을 막 혼자 간직하면서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을 그냥 마냥 결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, 와 이거 진짜 웃겼어, 이거 진짜 재밌었어, 이건 너무 사랑스러운 순간이야 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자신의 삶을 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순간을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. 당장은 애를 어떻게 키우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을지 떠오르는 게 없지만, 그 자체가 아쉽다라고 생각이 또 들지 않는 게, 저는 이제 저답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도 이제 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저답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써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. 네, 또 어떤 이야기는 분명히 써내려 갈 것이다. 라는 그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.